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마 어마무시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왜냐면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아껴두신 거 좀 있으시면 한번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해드려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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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잠깐만, 아스라라는 닉네임 말고, 아스라 이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천히 사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맞네. 아득히 멀리 좀 이런 느낌이네. 이게 게임 닉네임 아스라이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자를 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 뜻이 되게 이쁘다. 뭔가.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순 우리말 단어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갖고 이를 빼고 쓰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아스라로. 근데 이제, 네. 원래 뜻은 아스라 이가 되고 싶었다. 아, 그쵸. 저는 사라지고 싶었는데. 아, 천천히 이제 멀리 사라지고 싶었는데, 네. 아하, 또 이런 뜻이 있었네요. 저는 아수라 있죠, 아수라. 네.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수지와 흉가입니다. 저수지 흉가? 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큰 지역만 말씀해주세요. 큰 지역은 이제 김천입니다. 김천, 네, 가보도록 할게요. 김천 사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게 몇 년 전 여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그날도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리면서 이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이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한 마을 분이 마을에서 흉가가 있는데 귀신이 너무 나온다. 그래갖고 좀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보 전화가 저희한테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촬영 기획을 다 잡고 일정을 잡고 나서 여름이면 또 해도 일찍 뜨잖아요. 네. 그래갖고 김천이 또 되게 멀거든요.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저녁 한 12시, 1시쯤 출발해서 아침 때 도착을 할 목적을 잡고 다 같이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녁에 알람 소리 다 눈을 떠서 장비를 막 챙기고 있었죠. 장비를 이렇게 막 챙기고 있는데 주무시는 곳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목을 막 꺾으면서 이렇게 나오시더니만 되게 이상한 꿈을 꿨다. 왜 이렇게 찝찝한 꿈을 꿨지?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물어봤죠. 아니 감독님 무슨 꿈을 꾸셨길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꿈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귀신들이 저수지에 서서 자기한테 손짓으로 일로 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냥 듣고 나서 저희들끼리 웃으면서 감독님 개꿈이라고 그냥 괜히 또 저수지 근처 간다니까 그런 꿈 꾼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출발을 하게 됐죠. 제 차에 감독님이 타고 선행 때 스타렉스에다가 장비를 잔뜩 실은 차를 보내고 뒤따라가지고 제 차를 감독님이랑 같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수지 근방까지 갔는데 거기 김천 길이 되게 꼬불꼬불하고 되게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레일을 끌고 다녀갖고 이게 속력을 못 내요. 그래갖고 선행 때 먼저 쭉 가고 있는 동안 저는 천천히 느긋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죠. 네. 가는데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에 뭐가 자꾸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자꾸 보이지 하면서 자꾸 신경 쓰이고 뭐가 보이니까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감독님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감독님은 자기는 뭐가 안 보인대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게 보여서 그런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 좀 나랑 같이 바꿔서 운전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감독님이 알았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저수지길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차 옆에 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갖고 그것을 찾아갖고 그곳에다 주차를 했죠. 주차를 하고 나서 안전벨트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울렁거리는 거예요.
하고 둘 다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러면서 살짝 굳어 있었어요. 이게 살짝 굳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순간 떠오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 차에 누가 탈 때 울렁거리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 무게 때문에? 네. 그 느낌이 딱 나면서 저랑 감독님이 동시에 이제 뒤를 딱 돌아봤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웬 여자가 뒷좌석에 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둘 다 놀라갖고 비명도 못 지르고 멍 때리면서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더니만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싹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는 뭐지 이게 도대체 지금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둘 다 이렇게 멍하니 손 천천히 들어서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이러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 예. 그때 둘 다 정신이 든 거죠. 이제 정신이 들어갔고 차 밖으로 막 뛰어서 나갔어요. 뛰어 나가갖고 감독님은 아시는 무당한테 막 전화를 거시고, 저 같은 경우에 선행대에다가 전화를 걸어갖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갖고 좀 늦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선행대에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둘 다 핸드폰을 붙잡고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었죠. 예. 설명을 다 마치고 감독님한테 무당이 뭐래요 이러니까 일단은 차 밖에서 좀 기다렸다가 한번 차 안 다시 봐보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차 버리고 선생님한테 돌아오라고 하라고 했다고, 딱히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둘 다 되게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담배 물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긴장을 좀 풀고 차 안에 조용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다행히 차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차를 타고 감독님이 운전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별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선행대가 다가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별일을 다 겪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촬영을 해야 되니까 미리 잡아둔 마을회관에다가 짐을 막 내리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비를 점검하면서 이제 막 나 되게 무서웠다 그러면서 팀원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새벽에 도착해서 해가 뜨고 나서 저는 폐가 인서트를 따라가고 다른 팀원들은 마을 주민들 인터뷰를 따로 흩어져가지고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폐가를 도착해가지고 낮에 폐가를 이렇게 쫙 보면서 인서트를 따고 있는데 어떤 폐가였냐면 그냥 2층짜리 옛날 시골에 있는 가정집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집이었어요. 그 안을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 진짜 창문도 하나도 안 달려 있었고 막 가구도 남아있긴 한데 막 진짜 다 부셔져가지고 완전히 절대로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완전히 부셔진 상태로 쓰레기만 되게 가득한 그런 폐가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전 답사 겸 촬영을 마치고 내려왔죠, 마을로. 예. 마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딴 친구들한테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었냐라고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물어보는데 인터뷰 내용인 즉슨 마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아들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양차 시골에 내려온 부부가 살았던 집이래요. 네네. 근데 마을에 내려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갖고 아들이 병세를 못 이겨내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서 부부가 같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충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막 무슨 귀신 나오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처음 한두 해 정도는 그 부부들이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문을 두들기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고 몇 해 정도부터는 갑자기 진짜 생판 처음 보는 귀신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부부도 아니고 웬 여자가 보일 때도 있고 남자가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귀신은 홀딱 젖어있는 채로 마을을 배회하고 있고 막 그런 되게 진짜 잡다한 귀신들이 엄청나게 목격이 됐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저녁이 오기를 마을회관에서 기다렸죠.
밤까지 다 기다려서 밤이 되고 나서 장비를 챙겨갖고 이제 그 흉가로 올라갔어요. 이제 흉가로 올라갔는데 이제 선행객이 있던 거죠. 흉가 동호회에서 그 흉가를 탐사를 왔더라고요. 오, 예. 그래갖고 물어봤죠. 같이 촬영하겠냐 이러니까 흉가 동호회에서는 싫다고, 우리 방송 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흉가 체험하러 온 거니까 방해하지 마시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니들 먼저 탐사해라 라고 하고 저희는 흉가 앞에서 멍 때리고 있었죠. 이렇게 막 멍을 때리고 있는데 안에서 미친듯이 막 비명도 지르고 우당탕탕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막 난장판 피우고 있길래 그 소리 들으면서 저희는 무료함을 좀 달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흉가 대문으로 누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멍하니 저희들이 다 같이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저희한테 불 좀 빌려달래요. 그리고 담배도 좀 한 대 좀 빌려달래요. 뭐 저희야 그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부탁은 아니어서 옆에 있던 팀원 한 명이 담배 한 대 주고 불 붙여주고 이렇게 담배를 같이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배를 피다가 그 흉가동화의 사람 중 한 명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하니, 여기 살던 사람이 혼자서 죽은 아들이 쓸쓸해하니까 다른 귀신들 잔뜩 데리고 온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듣다 하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랑 거의 비슷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옆에서 듣던 감독이 물어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갑자기 씩 웃더니만 내가 그래서 왔으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흉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다 소름이 돋은 거예요. 예. 순간 다 소름이 돋아갖고 멍하니 있다가 저랑 팀원 한 명이 정신을 챙기고 카메라를 딱 들고 뛰어서 흉가 안에 들어갔어요. 예. 흉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저희를 되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다 같이 나와보시라고,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할 얘기 있으니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보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밖으로 나와갖고 방금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를 만났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가 동호회 사람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 인원이 다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고. 이러니까 우리 이 인원이 다 맞다고, 다른 사람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희들은 다 멍해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 같이 단체로 봤던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상착의 막 설명하면서 진짜 없냐고 막 뭐라 하면서 다그쳤어요. 근데 흉가 동호회는 억울하잖아요. 분명 없는 사람인데 자꾸 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뭐라 하길래 저희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관심을 좀 보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귀신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촬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당신들이랑 있으면 왠지 좀 귀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다니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서 저희는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거치 카메라를 거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저랑 팀원 한 명이 거치 카메라들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호회 사람 한 명이 자기네 이런 거 구경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구경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해만 안 하시면 상관없잖아요. 그래갖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팀원 한 명이랑 저랑 거치 카메라 들고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저는 1층을 세팅하고 팀원이 2층을 세팅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단 올라가기가 귀찮았는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런 촬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의 없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하면서 대충 대답을 해주면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귀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사람은 계속 조잘조잘 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잠깐 좀 조용히 좀 해보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귀 기울여보라고, 조금 이상한 소리 들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는데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저만 들리는지 아니면 2층에 있는 그 친구도 들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무전기로 지금 건물 안에서 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1층에서 세팅 중인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밖이나 이제 2층은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하면서 무전을 치고 나서 기다렸죠. 무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치 카메라를 설치하러 갔던 2층에 있는 팀원 목소리로 너희들 왜 왔어? 라고 하면서 무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소리에 다들 놀라갖고 설치하던 카메라 내버려두고 2층으로 막 올라갔죠. 밖에 있던 팀원들도 같이 2층으로 막 올라갔고.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를 두고 아니 너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했냐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2층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상한 소리 들린다더니 막 갑자기 왜 찾아 올라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상황을 설명을 했죠. 아니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좀 귀 기울이고 있는데 네가 방금 너희들 왜 왔어라고 무전 치지 않았냐고, 완전히 네 목소리였다고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막 하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진짜냐고 거듭 물었지만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알았다고 하고 거치 카메라 마저 세팅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일단 담배 한 대 피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죠. 근데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출발 전부터 오는 길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번 촬영 쉽지 않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쉬는 시간 가지고 동호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저희는 모니터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관찰을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 치고는 너무나도 그 동호회 사람들이 평온하게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동호회 사람들한테 느낌이나 이런저런 인터뷰를 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시간이 늦었으니까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서 간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저희 촬영을 진행하려고 시간을 봤더니만 3시, 4시쯤이더라고요. 여름이니까 곧 해 뜰 시간이잖아요. 좀 있으면 해도 뜰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더 이상 촬영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치 카메라를 걷어서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다시 다음날 저녁이 되기 기다리고 저녁이 됐죠. 그래서 다음날 저녁이 돼가지고 다시 흉가를 가가지고 거치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직접 들어가서 찍자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가위가위보를 하게 됐죠. 이제 가위가위보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져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게 됐어요. 인이어를 끼고 카메라를 들고 안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막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1층 이렇게 촬영을 하고 2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인이어로 갑자기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인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빨리 나오래요. 되게 다급한 목소리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진짜 문도 아니고 창문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창문 통해갖고 그냥 집 밖으로 막 뛰어나왔어요. 예. 나와갖고 팀원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일이시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가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느긋하게 담배 피면서 떠들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건물을 딱 봤대요. 근데 건물을 봤는데 뚫려있던 창문으로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예? 일단 귀신인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귀신이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람이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카메라를 내려두고 이제 저랑 다른 팀원 한 명이랑 3단봉 챙겨 들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봤죠. 막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그리고 막 가구 문도 열어보고 밖에서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려고 다른 팀원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진짜 이곳저곳 다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나와갖고 웃으면서 그냥 얘기했죠. 아 그냥 귀신이었나 보네요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행들이랑 합류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 혼자서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야 우리 이번 촬영은 접자 이러시는 거예요. 또 왜 그러시냐 왜 갑자기 촬영을 접자고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아 이번 촬영은 뭐 이런 적은 많긴 하지만 그냥 이상한 일들 너무 계속 생기고 일단은 자기 기분이 너무 찝찝하다고 예. 내가 너무 찝찝해서 촬영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어쩌겠어요 감독님 말씀인데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서 이제 촬영을 접고 마을회관에 돌아와서 이제 짐을 다 쌌어요. 근데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밤에 운전하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피로도 좀 쌓였고 잠을 자고 다음날 가기로 하고 다 같이 잠에 들었죠. 네. 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잠이 너무 안 와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고 있었어요.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마침 감독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같이 간 팀원 2명은 신입이었거든요. 들어온 지 1, 2년 정도 된 애들이었고 저는 좀 짬이 차 있으니까 같이 온 팀원들은 그렇다 치고 감독님이 나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감독님이 촬영 접자고 하시면은 감독님 보는 거 뻔히 아는데 이유는 좀 정확히 알고 싶다. 네. 이러면서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담배를 한 대 딱 달라고 하면서 한 대 피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일단은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본 것도 맞다. 그리고 기분이 찝찝한 것도 맞다. 근데 니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이상한 걸 봤다고. 그래서 뭘 보셨길래 그러시냐 이러니까 흉가에서 그 칼든 귀신이 나오기 전에 다른 귀신들이 많이 보였대요. 아 원래. 예. 네, 다른 귀신들도 많이 보였대요. 근데 그중 한 귀신이 막 내려가더니만 손을 잡고 다른 귀신을 데리고 오더래요. 예. 처음에는 그냥 친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귀신이 귀신 데려오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변에 귀신들로 가득 차더래요. 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촬영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 그러시냐 알았다 하고 나서 들어가서 오지도 않는 잠을 어거지로 자고 해가 뜨고 나서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했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 되시는 분이 갑자기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왜 벌써 가냐고. 그래서 처리는 된 거냐고 하면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그냥 촬영만 하고 가는 거다 하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제보를 했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 내가 왜 제보를 했겠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리해달라고 부른 거였어요? 아니면 제보만 한 거였어요? 제보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처리를 해달라 이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오, 예. 근데 막 제보를 했으니까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선을 그었죠. 저희는 그런 의무 없다. 그냥 촬영이 목적인 거지 저희가 처리까지 해드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짐 다 싣고 차를 출발시켜 버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쪽 지역 생각을 완전히 그냥 놓고 있었는데 같이 탐사를 했던 동호회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당을 고용했는데 그 무당이랑 같이 거기를 한 번 더 갈 거다.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이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일단은 내부회의 해보고 결정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한 다음에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했죠. 감독은 아 너무 찝찝한데 아 좀 궁금하기도 하다. 근데 나는 왠지 좀 못 갈 것 같다. 네가 팀원 2명 냈고 내려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팀원 2명을 데리고 다시 그 장소로 가게 됐죠.
나흘간에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동호회 사람들이 한두 시간 기다렸어요. 몇 시간 좀 지나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동호회 사람들 얼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도대체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같이 차를 타고 온 무당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예.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귀신이 많다. 지금도 차에 매달려 있다. 막 귀신들이 지금 손잡고 같이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귀신 관련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겁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저수지고 그리고 귀신 많은 건 우리도 알고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잘 보는 무당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무당을 봤는데 무당이 너무 익숙하게 생긴 거예요. 예? 뭐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저희랑 같이 촬영했던 무당인 거예요. 아, 연고가 있는 무당이에요? 네, 서로 얼굴 알고 있는 그런 무당인 거예요. 심지어 예. 그 무당 가짜는 아니었어요. 아, 가짜는 아닌 무당? 예. 네, 얘네들이 짜가는 안 될 것 같구나. 반가운 마음에 무당한테 인사를 했죠. 오셨냐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근데 그분이 표정이 싹 굳더니만 우리 보고 막, 니들은 어딜 가도 있냐고. 제발 좀 작작 좀 다니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예. 물어봤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막 물어보니까, 여긴 이미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인데, 왜 와 있냐고. 예.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흥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해줘라.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직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고.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여기 아주 나쁜 인간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부터 알아갈 거라고 한 다음에, 밤이 되길 기다리고, 흉가로 가서 구판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흉가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그 생각을 했죠.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보려고 단체로 구경을 오셨나 보다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 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구판 벌이는 걸 진짜 깽판을 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무당 데리고 와서 함부로 구판 벌이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갖고 저희가 말렸죠. 왜 그러시냐. 예. 분명히 저번에 우리 처리 안 해주고 갔다고 그렇게 화내시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처리해 주려고 구판도 벌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냐 막 하면서 막 말리는데, 무당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만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악을 지르는 거예요. 예. 내용인즉슨 니들이 벌인 일이 있어서 그거 들킬까봐 겁나서 올라온 거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나무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굳더니만 주춤주춤거리는 거예요. 무당이 이어갖고 한다는 말이, 여기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시시비비 따져보자고. 니들이 여기 사는 사람 죽게 만든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구만. 예. 근데 무당들이 그 사람들을 싹 무시하고 일단 여기 불쌍하게 묶인 귀신부터 보내주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구판을 막 이어나가시더라고요. 한두 시간 걸쳐서 구판을 이어나가는 동안 이제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막 좋은 곳 가주세요 하면서 이제 비시더라고요. 그렇게 구판이 끝나고 나서 무당이 마을 사람들한테 가더니만 한다는 말이, 야, 니들 모시는 무당 어딨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마을분 한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셨다.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무당이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니까 단명한 거라고. 예. 니들은 그런 잡신 모시는 무당을 모시고 있었다고 하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에 걸쳐서 마을 사람들을 막 나무란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죠.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무당의견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한 무당의견인데, 이 집에 가족이 오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마을에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을 무당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 무당집에서 근데 아이한테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강요한 거래요. 그냥 뭐 부적을 태워서 먹으면 낫는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치료가 되겠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악화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믿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님들은 마을에 와서 막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니들만 믿고 무당한테 비싼 돈 줘가면서 그렇게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다, 말이 되는 상황이냐 하면서 막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함구를 해버린 거예요. 오. 아이 상태가 너무 나빠서 그랬다 하면서 함구를 해버리니까 절망감에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완전 저주하면서 주변의 귀신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하필 시골이고 근처에 산도 있고 바로 근처에 저수지도 있다 보니까 산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귀신까지 다 끌어모으면서 마을이 이상해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다 해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천도제는 지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텐데 원인이 된 부부 귀신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 귀신 처리 못하는 이상 여기는 계속 귀신이 모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저희는 사무실로 복귀해가지고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했죠.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하니까 감독님이, 야, 잘됐다, 원인도 알았고 이제 이유도 알았으니까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가보자, 무당을 대동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그곳을 다시 촬영을 하러 갔어요.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촬영을 못하고 올라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어디? 예. 흉가를 딱 도착해가지고 저랑 감독님, 팀원 1명, 무당, 이렇게 4명이서 갔거든요. 흉가에 올라가자마자 무당이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막 방울을 흔들고 있길래 저희 그거 구경하고 있었죠. 아, 또 방울 흔드네, 뭐 귀신이 나왔나 보네 이러고 있는데, 방울을 흔들던 무당이 저희 팀원 1명 손을 딱 잡더니만, 너희들 왜 또 왔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아, 또 왔다, 뭐 안 되냐 하면서 예. 이제 운을 뗐죠, 저희가. 예. 근데 방울을 그렇게 흔들고 있던 무당이 손을 딱 떼더니만, 알았어, 그래, 또 올 수 있지 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카메라를 급하게 챙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건물 안에서 나오는데 인상착의가 저희가 담뱃불을 붙여줬던 그 남자인 거예요. 예. 저랑 감독이랑 팀원들 다 놀란 거예요, 팀원까지. 그러더니만 또 저희한테 와서 담배를 달래요. 일단은 고분고분 담배를 줬죠. 줘야지. 예. 담배를 이렇게 딱 피시더니만 저희들을 지그시 쳐다봐요. 한다는 말이, 니들도 여기서 살래?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는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랑 팀원이랑 감독님이 미친듯이 고개를 저었죠. 아, 아니라고, 여기는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시던 그분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무당분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막 뛰어 올라갔어요, 저랑 감독님이랑 팀원까지 3명이서 미친듯이 막 뛰어 올라갔죠. 무당이 건물 천장에 기둥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거기에다 목을 메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목을 메고? 네. 예. 급하게 내렸죠. 예. 무당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무당이 먼저 막 진짜 겁에 질린 것처럼
막 건물을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도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같이 막 뛰어나갔죠. 뛰어나갔고 마을 회관까지 딱 내려와가지고 짐 다시 다 싣고 바로 출발하려고 차 시동을 딱 걸었거든요. 예.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딱 놓고 엑셀을 쓱 하고 밟는 순간 차가 울렁거리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당이 한다는 말이 지붕에 탔다고. 지붕에, 아. 빨리 가라고. 그래갖고 그냥 출발을 시켰죠. 출발을 딱 시켰는데 마을을 벗어나가지고 저수지 쪽 외곽 길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차가 멈추는 거예요. 예. 차가 멈춰갖고 저희도 일단은 내렸죠. 내려갖고 보험사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멈췄으니까. 예. 보험사 전화하려고 차에서 내려갖고 전화를 딱 걸고 있는데 차 앞유리창에 손바닥 자국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안 보였는데 밖에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걸 무당이 보더니만 야, 안 떨어지려고 붙잡은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예. 그러면서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딱 보시더니만 야, 빨리 차에 다 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빨리 차에 타 이러면서. 그래갖고 차에 탔죠. 다시 시키는 대로 차에 탔죠. 차에 탔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말라고. 그 무슨 말이세요 이러니까 저수지 쪽에서 지금 귀신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무섭겠다. 밤에 차에서. 그래갖고 일단은 저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감독님 조수석에 앉아있고 뒤에 이제 팀원이랑 무당이 타있는데 무당이 그때부터 이제 방울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방울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차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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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흔들려요. 조금씩? 누가 밀듯이. 예. 차 옆에서. 와, 이거 무섭다. 이거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반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리가 싹 멈추는 거예요. 아, 끝났다. 그 무당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로 유지가 돼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저희들끼리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렇지. 몇 분이 지나니까 보험사 직원이 오더라고요. 오셔갖고 차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웃으면서 아, 잠깐 그냥 오류가 나셨나 보네. 혹시 모르니까 카센터 꼭 가보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아우, 근데 차 세차는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차를 보니까 한쪽 벽에 사람 손바닥 자국이 쫙 찍혀 있는 거예요. 저희 그날 바로 촬영 줬고 다 올라왔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무서웠겠다, 그 당시에. 무서웠죠. 와, 이거는 전에 뭐 어떤 일들 많이 겪으셨지만 진짜 무서웠겠네요. 네, 무서웠죠. 그리고 도망가서 결국에는 그냥 촬영을 할 수 없었던 그게 마무리인가요? 그렇죠. 네, 마무리죠. 거기서 야. 또 가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또 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죠. 야, 김천? 김천 어디지? 너무 무섭다. 저수지 근처면 또 낚시하러 막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딘지 정확히는 말을 안 해주셨지만 저수지인데 그 2층 흉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김천에. 예. 네. 나는 김천 그 어딘가 했더니 거기 경북인가요? 거기가? 거기가 경북일 거예요. 경북인가?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 김천에 저수지 흉가를 갔다가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예, 아이고. 아닙니다. 요즘 뭐라 그럴까 연기가 물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계속 올라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항상 얘기로 나오는데요. 흉가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흉가는 가지 마시고 그냥 아세라님이 갔다 온 이야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뭐 확인한다, 아니면 나 귀신을 보고 싶다 해서 괜히 가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